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4년 3월 29일 이종실이 추천하는 특수경매와 반값 토지 추천 물건 시간입니다. 이 추천 물건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수강료는 120만 원을 받으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수경매와 반값 토지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약 7개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49%까지 떨어진 것 중에서 권리 분석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제가 오늘 추천 물건으로 같이 집어넣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특수경매를 추천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사서 현재 가격으로 팔고 나오는 걸 추천을 했는데 아파트가 4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그 아파트를 추천하는 것은 한 2년 이내로는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원 가격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이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죠. 두 번째, 부동산은 경제가 좋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에도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까지 진출하게 된다고 보면은 저희 경제가 다시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반도체 팔고 TV, 냉장고, 자동차 팔아서 우리가 그 경제를 일으켰는데 자동차와 TV 파는 거와 땡쿠 포하고 비행기를 파는 거는 수준이 다르죠. 그 세계의 이 방위 산업을 미국이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냉전 시대에 의해서 한 20여 년이 그 소련이 멸망을 하면서 그 프랑스나 독일의 방위 산업이 많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이 지금 치고 올라가서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방위 산업에 같이 참석을 해서 수출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앞으로 한 2, 3년 내로 다시 경제가 좋아진다면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현재 시가보다 비슷하게 사든지 조금 싸게 사서 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파트도 제가 오늘 추천을 같이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3805 경기도 광주시 해독동에 있는 건물은 매각처이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가 한 필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야가 있는데 여기 임야와 대지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대지로 바뀌어진 것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토지를 대지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임야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은 지어졌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로 바꾸지는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건물은 지어져 있고 현재 거주자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유치권 신고가 있죠. 유치권 신고. 유치권이 뭐 하는 거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죠. 자기의 금전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인데, 경매가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판사님이 뭐부터 하죠? 압류부터 합니다. 압류 이후에 점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건물 두 동에 전부 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치권은 여러분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권리 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하나는 173-79가 이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나서 면담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유치권자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 보면 지금 뭐 도로죠.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있죠. 회덕동 173-135 현장에서 소유자, 즉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는 토지가 점유자는 전부 다 건물 주인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73대 보면 여기 보면 토지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그 땅에 보면 여기 뭐가 보면 누구로 돼 있죠? 돼 있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죠. 다시 말하면 요 번지수는 173-79번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필지가 있죠. 또 한 필지는 누구죠? 토지가 누구죠? 서우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구로 돼 있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 나왔죠? 보면 누구라고 나왔죠? 토지 소유자 배서원이 거주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배우자 김홍균을 만났고 배서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고 하나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인데, 하나의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났지만은 다 지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건물은 매각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79, 135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도로입니다. 요거 보면 173-79, 173-135 전부 다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목은 하나는 임야로 돼 있죠. 보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요건 임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요거는 아직 건물이 다 준공이 안 났다는 뜻이고 여긴 준공이 났기 때문에 대지로 바뀐 겁니다. 자, 집을 보시게끔 되면 이건 아직 임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은 이렇게 지어져 있죠. 둘 다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땅을 보게끔 되면 땅이 얼마죠? 자, 보면 자, 한번 보십시다. 3억 2천이죠. 3억 2천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을 나눈다면 1억 6천이죠. 1억 6천인데 건물도 한 1억 이상은 들어갔을 거예요. 1억 6천,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들어갔을 건물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합쳐져 유지되거든요. 우리는 땅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 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부터 먼저 하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이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조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6억 3,900에 감정이 돼 있었죠. 네. 6억 3천이었는데 건물 매각제다 보니까 얼마로 되냐면 4억 5,700으로 시작해서 지금 3억 2천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 거의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반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감정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우리로서는 그 건물을 우리가 다시 사야지 되겠죠. 근데 건물 주인은 건물을 비싸게 팔고 땅 주인은 내가 싸게 사야 되겠다 하면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감정가에 팔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깎아주든지 하게끔 되면 별 문제 없이 거래가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건물 주인이 땅을 안 사겠다 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건물을 사야지 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근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로서는 가격에 합의를 안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는 건물을 1,000만 원 주고 사겠다. 건물 주인은 5천만 원 주고 팔겠다.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뭘로 가죠? 판결로 가는 겁니다. 판결로 가면은 건물 철거해라, 지르내놔라 했을 때 건물 주인이 결국 합의가 안 되고 판결로 갔을 때는 건물 주인이 손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땅 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협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앞에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법정지상권은 있죠. 법정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철거는 하지 못하고 뭐만 받아요? 지료만 받는 건데, 제가 보면 감정 가격이 3억이 되는 땅에 3억에 지금 한 4% 정도로 지료를 내면서 매달 그거를 월세식으로 주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은 뭐 법정지상권이 있는 사람은 땅을 좀 사겠다 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요. 또 하나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도 우리 투자금의 한 8, 90%는 뽑을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추천을 한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전부 다 특수경매고, 이 특수경매를 우리가 이런 것을 건물 매각 제외로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만 알면은 투자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거는 집이 두 채잖아요. 둘이 공동 입찰로 들어가서 따로따로 하나씩. 왜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가 집을 처음 사면은 이제 우리가 1%를 내는데, 이제 집을 처음 사면은 4%, 두 번째를 사면은 8%, 12%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서 사면은 하나는 4%, 하나는 8%를 내요. 취등록세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팔고 나오는 건데,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해서 하나씩 따로 해가지고 그냥 4% 내고 협상해서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여기 경기도 광주시 해덕동이라는 것은 제가 광주에서 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집도 요게 지금 임야인 겁니다. 요거는 대지에 있는 땅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를 집을 지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2억 이상은 들은 걸로 보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5489의 당진시 송화읍 한진이라는 곳에 지목이 전으로 두 필지가 나왔는데, 지목은 전이지만은 여기는 전원주택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감정 가격이 얼마죠? 5억 4천인데 1억 8,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5억 4천에서 시작해서 2억 6,500까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4억 주고 받았다가 미납을 했죠. 질렀죠. 이 사람은 이 땅값을 그대로 질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포장이 된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여기가 얼마나 한진 리죠. 리다 보니까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얘기하는데 지목이 전이죠. 전에다 여기에 집을 지려면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이 도로의 주인에게 배수로 사용 승인을 해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미납을 하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다가 찾아가서 이거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배수로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납을 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달랐던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땅인지. 여기 두 필지죠. 요 필지 두 필지인데 이렇게 뭐야?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야?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여기 두 개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도로에 대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물, 요 건물에 허가를 받은 도면이 이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뭘로 썼죠? 이게 뭐야? 단지 내 경계도로 출입구에서 여기를 도로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372-41 있죠. 여기 진출인도라고 이 도로를 썼죠. 요 372-41은 여기 보면 요 바로 위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 위치로 보게끔 내 건너편에 여기쯤 있는 땅이에요. 그 두 개를 제가 건축물 관리자하고 보니까 요거를 도로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도로 말고 요 앞에 있는 도로도 요거 있죠? 요 도로를 우리가 여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도로 말고 이 도로를 갖고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도로의 주인이 제가 봤더니 여러 명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 대장에 올려놨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도로같이 생긴 게 있고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지적동 도로가 없죠. 지적동 도로가 없어도 여기 건축허가 놔준 겁니다. 이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쪽서부터 도로를 만들어서 잘라서 도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도로는 현황도로 갖고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데 땅 주인이 아니라 누구 주인 뭐냐면 건축허가시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할 때 배수로 사용승인을 받아오는 걸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낙찰을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아까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죠? 자, 우리 김 선생님, 농지연금 준비하실 연세가 돼가요? 이걸 사셔서 제일 먼저 일단은 여기다가 농사를 지으십시오. 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농업경제 등록을 하십시오. 그럼 일단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농업인이 돼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뭘 신청해? 건축허가 신청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농지전용 신청하면은 토지주의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갖고 오라고 요구할 건데 절대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집어넣어서 서류로 발자증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땅에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죠. 신청하면은 담당 공무원은 보완해라, 반려한다, 인가해준다. 셋 중에 하나예요.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걸 뭘로 갖고 온다고요? 뭘로?
서류로 받으라 이런 서류로.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똑같은 사례를 먼저 제가 도로를 가지고 특강했을 때 똑같은 사례를 평택에 30억짜리가 19억까지 떨어졌던 거 있죠. 그때 그 개발의 허가에서 뭘 받아오라 그랬죠?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랬죠. 그런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준공이 났을 때 도로 대장에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도로 대장이 올라가는데 도로가 준공이 나면은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것이 도로 대장에는 올라가 있는 거는 맞는데 도로로 준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못 하겠지만은 도로 준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느긋하게 뭐 한다? 소송을 하고 할 때까지는 1,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소송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 갖고 이 안에 집이 한 4채, 5채는 지어져 있어요. 준공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을 것도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 제가 먼저 도로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사도 개설 허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번이나 유일한 골목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죠, 여기가. 그럼 이 안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도로에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땅 자체가 무슨 법을 적용받는 땅이에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그러면 사도법에 보게끔 되면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만들고? 농업인부터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용지연금 받으려면 5년이잖아요. 5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5년이 계속하지 않고 2년 지났다가 못 지났던 또 3년 하면 돼요. 5년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소송을 하면서 채워가면서 소송을 하면서 한 2, 3년 걸려서 건축 허가를 받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금방 한 2억 이상은 수익이 생기는데 그렇게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가 이렇게 임야로가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밭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죠, 보면.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2023 타경 3189 해갖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4억 천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전용 면적이 얼마죠? 30평이죠. 조금 일반 우리 25평짜리보다는 조금 크죠. 저도 지금 사실은 그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전용 면적 30평짜리로 조금 커요. 일반. 근데 큰 대신에 저는 그 발코니를 트지를 않았어요. 발코니를 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반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가격이 4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감정 가격이 높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현재 실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를 바라보고 현재 실거래 가격에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싸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주면서 한 2년 정도를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감정가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내년이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의 수출이 되면서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안에 우리 방위산업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계획대로 팔린다 그러면 3, 4년 안에
5만 불을 가고 5만 불로 넘어갈 때는 부동산이 다시 또 한번 올라가는 시기가 되겠는데 여기 감정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않아도 원래 지금 감정 가격 정도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2년, 3년을 후를 바라보고 아파트를 투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투자할 때 여기에 지금 최저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거래 가격이 얼마인가를 조사해 보고 현재 거래 가격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다운해서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참 여기 아파트가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게 여기 뭐 보면 1층입니다. 1층은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미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이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1층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보다는 1층이면 아마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5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대지가 몇 평이죠? 521평입니다. 대지 521평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여기 보면 500평에 1억 6천에서 지금 7,800까지 떨어지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상 건물에 등재해 있는 건물 소유자 누구로 되어 있죠? 권오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도 권오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상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땅만 왜 나왔냐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보면 같이 상속을 받았던 것 같은데 상속받은 사람의 이 박상수의 지분을 공매로 나와서 어떤 분이 공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땅만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층 주택, 단전 및 진입로, 수풀로, 외관상 빈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겁니다. 땅에 있고 요런 땅이죠. 367번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지목이 도로인데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대지로 되어 있죠. 대지로 되어 있고 개인 땅이죠.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현황도로가 있어 이 현황도로로 해서 취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도로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팔 때 되면은 사는 사람은 지적주당 도로가 없고 남의 땅이지 않고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국어가 있죠. 그 국어가 어디 건가 봤더니 뭐 어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옆에를 여기 현황도를 통해서 이렇게로 진입을 이건 아니다. 이쪽으로 만들어 들어가도 문제될 건 없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팔려고 했을 때 트집을 잡아준다고 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 그대로 권오현이 있고 이렇게인데 집이 잡으시게끔 여기 뭐야? 풀이 이렇게 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든지 아니면은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몇 년생이시죠? 38년생이시죠? 38년생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나? 87세? 87세면 아직 정정한가 어떤가? 근데 전주시에 있다가 여기를 올라오셨거든요. 보면 같이 상속을 받았고 그랬다가 제가 보기엔 지금 요양원을 가시든지 거주하시지 않는 건 확실해요. 병원에 계시든지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풀이 이렇게 있죠. 근데 감정평가사가 가지 않고 제가 로드뷰를 봤을 때는 로드뷰는 한 3년 전이다 보니까 집 자체는 깨끗하고 괜찮은데
여기 보면 이때는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우리가 전부 다를 낙찰을 받았죠. 땅을. 그러면 건물주를 상대로 뭘 하죠? 지료 청구를 하죠. 지료 청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주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우리 판결을 날 경우도 많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을 시켜갖고 소송을 해서 건물을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는 한 1,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만큼을 분할을 해서 앞에 땅을 한 200평을 따로 팔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땅이 워낙에 넓어요. 보면 이 땅이 앞에가 이만큼이 다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 뒤로 들어가고 요 땅이거든요. 일단 요 뒤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건데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에 우리는 여기 아까 국어 부지를 이쪽으로 여기를 잘라서 국어를 일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국어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여기 국어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 있는 지금 로드뷰로 본 것이 이겁니다. 요 뒤에 집이 있는 거고. 다음에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우리 특수경매에 강의하는 것을 수강생을 모집을 카페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후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 카페를 정식으로 잘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다시 소송이나 토지개발 자료를 여기에 카페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김 사장님 제 카페도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좀 봐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보시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좋아요를 인색해? 한 번씩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면 매주 월요일 날에는 토지 개발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 한 권을 가지고 4번 매주 월요일 날 하게끔 되고 이 강의는 수시 입학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동영상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1년 동안을 4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은 반복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현재 4월 달에는 4월 1일서부터는 토지개발 1, 5월 달에 토지개발 2, 6월 달에 맹제 도로 만들기 하고 7월 달에는 다시 농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2023 타경 3월 6억이 강제경매인데 청구 금액이 2억 원이고 대지가 202평입니다.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금 근린시설로 돼 있고 주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고지 이거 근린시설로 보지 않고 이거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구나 하면은 박상민인데 여기 보면 강제경매로 돼 있죠. 신한은행에서 7억 2천이 돼 있고 6천만 원이 돼 있는데 선순위가 돼 있고 강제경매로 해서 지금 나온 것이 2억입니다. 2억이다 보면 지금 감정 가격이 8억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선순위의 배당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대로 우리가 입찰이 진행되는데 보면 2억 이거는 취하될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에 취하가 된다면 우리는 취하 동의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요 일종 일반 주거지인데 여기 뭐가 있죠? 404-2 임야가 있죠. 그리고 여기 현황이 도로가 없죠. 지적주상. 근데 자 보시겠습니다. 요 땅인데 현황 도로가 있고 지적주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이 앞에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이 누구네 거죠? 김포군 신공 6리 겁니다. 이게 보면 익세하고 여기 보면 정자까지 있고 그 앞에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에 뭐야?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창고가 최고로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낙찰 받았다면 제가 이렇게 권유할 겁니다. 이거를 한 공간을 내부 공장을 한 3, 40평씩 분할을 해서 창고를 임대로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큰 창고를 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배달하는 시대죠. 큰 저 창고에서 동네 쪽으로 옮겨놓고 신속 배달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보면은 큰 창고는 지방에 있는 곳은 큰 창고가 따로 있고 시내 중심가에서 소형 창고가 임대해 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 보면은 요 바깥에 창고도 있고 요 안에 창고도 또 있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창고 또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단 올라가서 여기를 뭐 주택 비슷한 걸로 쓰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창고와 바깥에 있는 창고 이 안에 있는 이 창고 두 개를 지금 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